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한 게 아니야. 주말에 뭐 어떤 숙제를 못할 사정이 안녕. 네. 사정이 있어도 남길 거잖아. 네? 사정이 있었어도 남길 거잖아. 아니 사정이 있어도 네가 무슨 주말 토요일 일을 24시간을 전부 다 쓸 만한 어떤 그런 일정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해봐야 뭐 몇 시간짜리 일정이겠지. 안 그래? 뭐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한번 들어보자. 사람도 아닌데 발견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한번 들어보고 아 이거는 정말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제가 그 납득이 된다면 감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네가 무슨 뭐 경찰에 체포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누가 너의 수업이나 해요. 네 알겠습니다. 손발을 묶어서 아 수업이나 하라고요. 야 왜 짜증이냐? 왜 난리야? 자 해볼까요 여러분? 보아하니 이번 시험 범위가 극대극소 전후로 있는 듯 합니다. 극대극소 전후로 있는 듯한데 극대극소 그래서 약간 저 민감한 분들도 있으니 그냥 극대극소의 판정 극대극소까지만 딱 합시다. 최대 최소는 다들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요거는 극대극소까지만 딱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극대극소까지만 딱 하고 뭐 증가 감소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는 천천히 해보면 될 듯 해요. 됐나요? 한번 해볼게요. 잘 봐봐. 일단 우리 함수의 증가 감소 이런 거 배웠었지. 기억하시나요? 증가 감소 배우고 나서 우리 이쪽 단원에서 뭐 했었지? 그래프 그리는 거 계속 했었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마플 교과서 할 때. 그래서 그래프 많이 그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 풀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 풀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에 관련돼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따져볼 건데 한번 봐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충 3차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3차 함수의 개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f가 3차면 걔를 미분하면 그 녀석은 2차지. 우리가 f를 그리고 싶으면 걔를 미분해서 그 f'의 부호를 따지잖아. f'이 0보다 크면 증가, f'이 0보다 작으면 감소, f'이 0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이니까 증가에서 감소로 가는 이런 모양이거나 또는 감소에서 증가로 가는 이런 모양이거나 그치? 이런 모양일 거고 f'이 0 되는 점에서 항상 극값 이런 모양의 이제 극값을 가지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약간 x 3승 그래프처럼 생긴 녀석도 존재한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봐봅시다. f가 3차라면 f'은 2차예요. 그래서 얘가 2차일 거라서 f부터 그냥 이렇게 할까? f가 3차면 f'은 2차일 거고 뭐 식은 이렇게 될 텐데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녀석 해가지고 능령이다를 하겠지? 2차가 능령이다를 해서 근을 찾겠지? 근을 이렇게 찾으시면 f'이 이제 알파랑 베타 이렇게 이제 근을 딱 가진다고 만약에 우리가 찾아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f'
뭘 따지는 거예요? f 프라임의 부호를 따지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이거 따지지. 따지고 나서 이렇게 늘어뜨려 보시면 여기 위에는 이제 f 프라임에 가는 그래프고 여기다가 이제 f 그래프를 그릴 건데 f 프라임이 플러스일 때는 f는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하는 모양 그리시면 되고 f 프라임이 마이너스일 때는 f가 감소하니까 감소하게 그리시면 되고 얘가 다시 플러스일 때 증가하니까 증가하게 그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의 모양이 정확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좋아요. 근데 f 프라임을 했을 때 얘가 능형되는 점이 항상 두 점이라는 보장은 없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 이 2차가 여기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한 점에서 만나면 좀 더 단순합니다.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늘어뜨려 보시면 증가야, 맞지? 증가니까 증가하다가 잠깐 0 됐다가 증가하는 거잖아. 알파일 때 0 되니까, 그지? 이런 모양이 딱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 녀석이 근을 아예 안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증가고요. 단 한순간도 평평해지는 점은 없이 증가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3차가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프가 있고요.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얘를 좀 더 이제 예쁘게 그려보자면 좀 더 다듬어서 그려보자면 증가했다가 감소로 돌아섰다가 다시 증가하니까 이런 모양이지. 그림 여기 세 가지를 한번 보시고요. F 그래프에서 보시면 극값을 가지는 녀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fx가 극값을 가지도록 뭐 이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지? f 프라임이 근을 두 개 가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 f의 그래프는 f 프라임이 근을 몇 개 가지냐에 따라 f의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됐나? f의 그래프에 관련된 무슨 뭐 극값을 가지도록 또는 뭐 역함수를 가지도록 뭐 이런 거 있죠. 역함수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1대1 대응해야 되지. 그럼 1대1 대응인 녀석은 여기 중에 누구예요? 얘나 얘죠. 그지? 만약에 그래서 역함수를 가지도록 하면 얘네 둘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또는 극값을 가지도록 이라고 하면 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 극값을 가지려면 f'이 근 두 개 가지겠구나. 1대1 대응이 되려면 f'이 근을 한 개 가지거나 또는 안 가져야 되겠구나. 당연히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판단은 뭘로 하겠어? D로 하겠지. 그러니까 D가 빠질 때, D가 0보다 작을 때, D가 0보다 클 때죠. 됐나요? D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죠. 자체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fx가 4차예요. 그럼 프라임은 3차로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생각. 3차니까 근을 3개 가질 수 있잖아. 근을 3개 가진다면 f'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 얘가 근 가지는 녀석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해본다면 f'을 보실 때는 항상 부호를 위주로 보시고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를 이렇게 늘어뜨렸을 때 지금 맞불이니까 감소 증가인 거예요. 그러면 감소 증가인 거예요. 그림 아시겠나요? 그래서 f'이 그걸 3개 가지면 이렇게 예쁜 W 모양이 나옵니다. 물론 f'이 0보다 작으면 이제 얘가 뒤집히면 그 M자 모양도 나올 수 있지. 아무튼 이렇게 되는 모양이 있고요. 또 3차가 그 3개 가지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럼 어떤 녀석이 또 있을 거냐면 근을 2개만 가지는 놈도 있을 거란 말이야. 2개만 가지면 얘는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늘어뜨릴 거고 부호 보시면 맞불 뿌리죠. 맞불 뿌리면 감소 증가지. 그러면 감소
증가니까 증가 잠깐 연결했다가 증가 되세요. 좋아요. 세 번째로 3차가 근 3개 안 가지고 2개 안 가지고 1개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1개밖에 없으면 더 간단하죠. 맞불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4차가 감소하다가 증가 됐어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4참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세 가지고요. 보통 이걸 구분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극값을 3개가 지도록 또는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보시면 극값을 3개 가지려면 얘여야 되지. 또 극대값을 가지는 건 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얘를 얘기할 때는 극값을 3개 가지도록 또는 극대값을 갖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얘네들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극값이 하나 또는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는 뭐라고 이제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F'이 근 3개가 되는구나. 그리고 얘네들을 보겠어요? 2개구나 1개구나 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개형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아시겠죠? 요게 함수의 증가, 감소, 증가, 감소의 판정, 극대화, 극소, 극값과 미분 계수 거기까지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 얘기만 잠깐 좀 하나만 더 합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극값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극값은 여기 봐라 뭐죠? 여기는 극값이 있죠? 여기도 없지. 여기는 극값이 있나요? 여기는 아니고 이거는 극값이지. 극값이 되는 값을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증가나 감소로 돌아서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또는 감소하다 증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즉 F'의 부호가 바뀌어야 극값이 생기는 거예요. F'의 부호가 바뀌어야 이런 극값이 생겨. 근데 얘는 봐봐. 플러스니까 F'이 0 되는 점이지만 얘는 극값을 안 가지죠. 됐나? 그래서 원래 극값을 가진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극값이다라고 하면 F'X에서 능력이다를 보통 찾아보는데 왜 찾아보냐면 0 되는 값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거나 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근데 F'이 0이라고 해서 항상 극값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극값을 가지려면 F'X가 는 0이면서 좌우의 부호가 달라야 돼요. 되겠어요? 좌우의 F'의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F'의 아시겠죠? 그래서 F'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극값을 갖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나? 그래서 보세요. 얘 부호가 안 바뀌니까 극값 없죠? 얘는 부호가 바뀌니까 바뀌는 부분에서 다 극값이 생겼죠? 얘는 부호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바뀌었고 여기는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극값이 아니잖아, 그지 얘는? 얘도 봐봐. 여기서는 부호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극값인데 여기서는 뒤에는 부호 바뀌는 구간이 없지? 극값이 없죠. 됐니? 그래서 우리가 극값 구할 때는 미분에서 능력이다를 찾고 그거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됐나? 그거를 그러면 다 집어넣어봐야 알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얘가 부호를 안 바뀔 때는 어떨 때요? 거의 대체로는 접할 때죠. 접하는 모양이죠. 능력되면서 부호가 안 바뀌는 부분은 접하는 부분이니까 접할 때를 좀 잘 봐주시면 접하면 부호가 안 바뀌니까 극값도 안 가지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개형은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이제 위에 거 한번 해볼까요? 이쪽 파트는 이제 이거 가지고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거를 해보면 될 텐데 얘를 하면 그 녀석이 같은 값이니까 뒤에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까?
고민이 좀 되는구나. 고민이 좀 되는구나.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요. 왜? 자, 유형 1번 한번 가봅시다. 532번이에요. 1번이 얘가 증가하는 구간은입니다. F가 증가하는 구간을 물어봤다는 말은 F는 언제 증가해? F'이 양수일 때 증가해. 그러니까 미분해보라는 소리고요. 미분하면요. 얘가 양수면 되는 거야. 되나? 0이 되는 지점도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가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시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으로 양면을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9번이 마이너스 4에서 2까지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가볼게요. 536번 fx가 이거고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뭐죠? F'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미분하시면 X제곱 2A 플러스 3A 빼기 3A 플러스 4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 2차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쓰면 되지? 2차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무슨 소리야? 이 2차가 서 있거나 또는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지. D 씁시다. D 쓰시면 B'의 제곱 빼기 AC 짠.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증가 감소에 관한 표현을 해석만 하시면 막상 풀이는 그 고1 때 배운 뭐 판별식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다. 자, 얘가 여기서 증가하도록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럼 뭐라? 증가하도록이니까 F'이 0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미분할 겁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되는데 다만 얘는 조건이 뭐죠? 1과 2 사이일 때만이에요. 1과 2 사이일 때만 0보다 커도 돼요. 되나? 나머지 구간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별로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 지금 위로 블록한 녀석이잖아. 그러면 1이 여기 있고요. 2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 0보다 커야 되니까 F의 그래프는 아마 이런 모양이 아닐까? 되니? 이런 모양이면 1에서부터 2 사이일 때 항상 0보다 크다가 만족하지. 됐어요? 이런 모양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때야 돼? 이렇게 빵시리하게 올라와야 되니까 1 집어넣은 값은 0보다 커야 되고요. 2 집어넣은 값도 0보다 크다 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세요. 아,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A가 요거 하나 나오고 2 집어넣어보시죠. 그러면은 A가 짠! 됐어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건 어디에요? 8보다 크거나 맞죠? 그래서 최소값은 8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537 원수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빼기 1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저는 F 프라임 X. 다음 주 모르는 것은 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F 프라임을 보실 때는 뭐 위주로 보시면 된다? 부호 위주로 보시면 돼요. 부호 위주로. 그러니까 이 녀석이 봐봐 마이너스 2에서 극값 가지고 뭐 이런 거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뭔지가 중요하거든. 부호 위주로 한번 봐. 얘는 플러스지? 요거 마이너스죠. 요거 플러스죠. 요거 마이너스죠. 됐나? 그럼 F를 한번 보시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겨서 F가 여기에서는 플러스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저희 맞아 플러스를 빼먹었네. 증가하는 모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자 그럼 이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F는 이렇게 생겼다. 자 빼기 원에서 빼기 2까지 감소하니 라고 했는데 빼기 2까지 감소하진 않죠. 빼기는 여기 있잖아. 그쵸? 그리고 감소가 아니라 여기는 증가야. 이만큼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1번 틀렸고요. 2번 빼기 2에서 빼기 1까지 증가하니 라고 했는데 빼기 2에서 빼기 1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감소도 있고 증가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빼기 1에서 0까지 감소하니 라고 했는데 빼기 1에서 0까지 요거 한번 보시면 그거 보시면 증가죠. 오히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고요. 0에서 1까지 증가하니 근데 0에서 1까지 보시면 증가했다가 감소하죠. 보이시죠? 그래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1에서 2까지 감소하니 이제 1에서 2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감소가 하죠. 그래서 5번이거든요. 되나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550번. 한번 보자.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그럼 얘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야 되잖아. 극대 극소 구하려면 미분해서 능력이다 해야 되겠지. 그래서 미분할게요. 능력이다 할게요. 탑으로 묶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F'은 뭘 봐야 돼? 부호 봐야 돼. 불만불.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잖아. 단순하게 하면 이렇게 오고요. 얘를 예쁘게 그리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죠. 기억되세요? 좋습니다. 다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라. 극대값은 어디 있대요? x가 1일 때 극대값을 가지고 걔는 1 집어넣으시면 되고 x가 3일 때 극소값을 가지고 걔는 3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집어넣는 걸 어디다 넣어야 돼? F'에 넣는 거야? F에다가 넣어야죠. 1을 한번 F에다가 넣어보세요. 1 집어넣으시면 3, 4, 5 여기 5네요. 3 집어넣어보시면 27 1이네. 됐죠?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5 빼기 1이니까 4겠지. 그래서 이쪽 카트에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 웬만하면 그림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림 그리기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알겠지? 다음 주 나오시면 그냥 다 수식 대수로 풀 수 있어도 대수로 풀 수 있는 문제여도 그림은 어떻게 생겼지 하고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버릇해야 실력이 늡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555번. 이 녀석이
x는 1에서 극대값 6을 가질 때 1에서 극대값 6을 가질 때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인데 뭐죠? x는 1에서 극대값 6을 가진다라는 말은 f에다가 1 넣으면 6 나온다는 소리지. 1에서 극대값 6을 갖는다라는 말은 극대값을 가지는 건 f잖아. 그러니까 f에 1 넣으면 6 나온다는 소리야. 그랬더니 이 말에서 우리는 f1이 6이구나. f1이 6이구나. 그래서 1 바로 넣어보시면 됐나? 요거 하나 하시고요. 두 번째 1에서 극대값을 가지잖아. 극대값 가지면 뭐죠? 극대값은 f'이 0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는 말은 f'1이 0이란 소리지. 1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f' 하시면 얘가 능력되는 거 찾아보시면 x가 1일 때인 거예요. 1 집어넣어 보시면 a가 3이다가 나올 거고 a가 3이면 b가 3 집어넣어 보시면 4겠다. 됐나? 다 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극소값은 이에요. 해봅시다. a가 3이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빼기 3x제곱 플러스 3이니까 빼기 3에 하고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3에 하고 x 플러스 1 x 빼기 1이잖아. 그럼 얘는 능력해보시면 이 2차는 어떻게 생긴 2차예요? 여기다 넣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그대로 가지고 위로 블록하죠. 빼기 3이니까. 그래서 위로 블록하게 해서 빼기 1과 1을 그리시면 되고요. 이 녀석의 부호 따지시면 되는데 맞불 맞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늘어뜨려 보시면 f의 그래프는 감소 증가 감소인 거예요. 그래서 f가 감소 증가 감소인 거야. 이해되시나요? 딱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구하는 거지? 극소값. 극소값은 그러면 1에서는 극대값 빼기 1에서 극소값이잖아. 극소값 구하라는 말은 f 빼기 1을 물어보는 거고요. 저기다가 빼기 1 집어넣으시면 근데 a는 3, b는 4니까 2다가 나오겠죠. 됐나? 입니다. 다음 가볼까요? 561번 fx가 이거야 돼요. fx 그래프에서 극대가 되는 점을 a, 극소가 되는 점을 b라고 할 때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하나 극대점, 극소점 결국 구하라는 소리잖아. 구해보자. 미분하면 되죠. 윤영이다 하면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부호 한번 따져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늘어뜨리면 f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로 가는 거야. 됐니? 다 했고 이 녀석의 극대점, 극소점 구해봅시다. 빼기를 넣으시면 극대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빼기를 한번 넣어보시면 요즘 좌표는 빼기를 여기다 넣어봐. 빼기 3이네. 요즘 3이죠? 그래서 얘가 빼기 1,3 이렇게 찾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1 넣으면 극소점입니다. 1 집어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이네요. 됐니? 그럼 빼기 1,3과 1, 빼기 2를 어떻게 하는? 1대2로 내분하는 점에 1대2로 내분하는 점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에 1대2 내분점 한번 구해봅시다. 내분점 공식 쓰시면 되겠죠? 해볼게요. 3분의 크로스죠? 1 빼기 2 3분의 빼기 1 6 그러면 5겠다. 찾았습니다. 할만하신가요?
할만하시죠? 좋아요. 다음 가보자. 657번, 567번, 567. fx가 이거고요. 일반적인 3차함수네. 고요. 뭐 부호 묻는 거네요. 부호 한번 따져보자. f가 알파고 베타고 뭐 이렇게 생겼다. 부호 한번 따져봅시다. 그냥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뭐예요? A 연구가 크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 올라가는 걸로 끝나면 최고차이 0보다 큰 거예요. 두 번째 B y절편이잖아요. y절편은 바로 보이죠?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y절편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B하고 C를 구하면 되는데 주어진 게 뭐하고 뭐예요? 알파랑 베타잖아. 알파랑 베타는 어떤 점이야? 극대값, 극소값 하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물어봤으니까 미분하자.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능력이다 하면 나오는 x값이 알파하고 베타겠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이 녀석의 근이야.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근과 계수가 떠오르시나? 두 분의 합을 하시면 마이너스 3a 분의 2b, 두 분의 곱을 하시면 3a 분의 c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죠. 둘 다 오른쪽에 있잖아. 둘 다 양수니까 당연히 합도 양수, 곱도 양수일 거야. 자, 이제 생각. 전체가 양수여야 돼. 빼기가 있으니까 얘는 음수여야 돼. A는 지금 0보다 크니까 B가 0보다 작겠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B가 0보다 작아요. 두 번째, A분의 C 해가지고 0보다 커야 돼요. A는 0보다 크니까 C가 0보다 크겠죠. 그래서 C가 0보다 커요. 알겠다. 그러면 이제 부호 나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따져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다음 갑시다. 570번이요. 고 프라임 구해놓자. 구해놓고요. F 프라임은 거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프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y랑 2래. 그럼 우리 F 프라임 구할 수 있죠. 근이 마이너스 1과 2인 거잖아. 최고차는 뭐예요? 6이잖아. 최고차이 6이고 근 두 개를 알잖아. 그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되지? 6 하고 근 두 개 아니까 짠. 됐어요? 6에 빼기 1과 2를 근으로 가지는 식은 이거밖에 없죠.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랑 누가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지. 그렇지? 같은 F 프라임이니까. 근데 A가 몇이지? 마삼이고요. B가 마이너스 12겠다. 됐나? 구하라고 하는 것이 극대값이 10일 때 극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해볼까요? 얘는 여기서 한번 바로 봅시다. 풀바꾸리죠? 얘를 이렇게 늘어뜨리면 여기다 가자. 증가, 감소, 증가했을 거 아니야. 감소,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극대인 점은 언제겠어요? 빼기 1 넣었을 때가 10 나왔다는 소리고요. 2 넣었을 때 몇이니?를 물어본 거지. 해봅시다. F 빼기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A가 빼기 3, B가 빼기 10이니까 집어넣으시면 7 플러스 B가 10이라고 했으니까 C가 3이다. 여기서 나오겠지.
구하라고 하는 건 이제 또 F2입니다. 2가 극소값이니까 2 집어넣으시면 될 거고 A가 빼기 3이고 B가 빼기 10이니까 C가 3이니까 계산하시면 빼기 17 짠 됐나요? 극소값은 빼기 17이다 하시면 됩니다. 다음 한번 가볼게요. 576 슬렁 갑시다. 보시면 도함수예요.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극필 마이 1 2 3 4 5 얘가 F 프라임 해볼까요? F 프라임은 뭐 위주로 보라고? 부호 위주로 보라고. 부호 위주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늘어뜨리면 감소 증가야. 됐어요? 다해 갑니다. 이제 한번 기울기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기울 빼기에서 1까지 증가하니 빼기에서 1까지 네, 1까지 증가하니 하면 감소했다 증가하죠. 틀렸고 니은 1에서 3까지 감소하니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증가하다 감소하죠. 틀렸고 지금 4에서 5까지 증가하니 4에서 5까지가 4가 여기 있고요 5가 여기 있는데 증가만 하죠.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맞고요. 리을 2에서 극대이니 2에서 극대 맞네요. 보이시죠? 아하 미음 3에서 극소니 3에서 얘는 뭐 극소점도 아니고 그죠? 그냥 지나가는 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만 맞겠네요. 그림 보고 해석하는 거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F 프라임은 부호 위주로 봐야 된다. 부호 위주로.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 없어요.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 없이 그냥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일부러 저 현혹되라고 저기 극대값에다가 저 값을 매겨놨는데 쟤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딴 넘기고 다음이 579번 또 F 프라임 뭐 보셔야 된다고? 부호 봐야 된다고. 뽑보자 마음 아플 그럼 어떻게 생겼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죠? F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개혁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죠? 2번밖에 안 되죠. 2번밖에 안 되죠. 해석하는 거 별로 안 어렵죠.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582번 fx가 이거 저희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뭐지?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는 3차예요. 그러면 대충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야?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소리잖아. F가 저렇게 생기려면 F'은 근을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겠지. 왜? 증가, 감소, 증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근이 2개야. 미분하면요. 그래서 얘가 능력이다를 하면 F'은 분명히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놓다면 뿔맛뿔이 되고 그러면 이것들이면 f의 모양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가지는 모양이 나오는 게 맞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근을 두 개 가져야 하니까 이 녀석이 2차가 근을 두 개 가진다 하면 뭐죠? D죠. D.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판별식 써보시면 그러면 짠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 그게 있구나. 자연수의 최소값이다. 자연수면 여기 안 들어있고 여기가 되죠. A는 몇? 5겠다. 되나요? 다음 갑시다. 585번.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다. 극값을 갖지 않도록. 아까 전에는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갖도록이었고 지금은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에요. 아까 개형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개형에서 두 근을 모두 가지면 저렇게 생겼잖아. 중근 가지면 F'이 중근 가지면 F가 어떻게 생겼죠? 증가지. 그리고 F'이 근을 안 가지면 F는 어떻게 생겼어? 증가지. 그러니까 극값을 안 가지도록 이라는 말은 얘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F'이 근을 한 개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야. 이해되시나? 그래서 미분하시면 얘가 근을 하나 가지거나 안 가져야 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야? 안 가지거나 하나 가지거나. D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 아시겠어요?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D 쓰시면 B'의 제곱 빼기 A 쓰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러면 짠 됐어요? 마이너스 6에서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구하여라 구했습니다. 보죠. 14, 15 6까지 하면 딱 맞겠는데? 14, 15 16까지구나. 14, 15, 16 14 한번 해보자. 585 3차 함수가 빼기에서 0까지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갖도록이에요. 한번 볼게요. 극대랑 극소 이야기가 있으니까 미분할게요. 미분하시면 윤영이다 찾아봐야 되겠지? 극대 극소 찾는다는 말은. 근데 극대 극소가 어떨 때 가지는 거예요? F'이 0 될 때 가지잖아. 보시면 알겠지만 F'이 0 되는 점 근에서 0 되는 점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F'이 0 되는 값이 빼기 2에서 0까지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가지도록이니까 빼기 2와 0 사이에 근을 이 2차가 근 두 개를 모두 가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 이해되세요? 빼기 2와 0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도록인 거예요.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이렇게 떨구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면 이 극대값과 극소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빼기 2와 0 사이에 둘 다 존재하잖아.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나? 자, 그러면 빼기 2와 0 사이에 그러면 F'이 근 두 개가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됐나?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사실 어떤 문제지? 2차지. 근데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 아시겠어요? 2차인데 근의 범위를 지정해 주잖아. 2차인데 빼기 2와 0 사이에 두 분이 모두 있도록이잖아. 2차면서 근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면 뭐예요?
근해 분리 기억나? 근해 분리 기억나? 수상 때 했는데 2차면서 근해 범위를 지정해 준다. 그러면 근해 분리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해 분리 푸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D, 축, 경계값이야. 이거 기억나세요? D축경 이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D축경 한번 가볼게요. 자 봐. 일단 그림 한번 보세요. D가 0보다 커야 되죠. 근 두 개 가져야 되니까 D 한번 써보시면 B'의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A는 3보다 작다가 하나 나오겠습니다. 됐나? 요거 하나 구해놓으시고 축 한번 해봅시다. 축은 근데 보시면 요게 이제 3으로 묶으면 2x니까 축이 x는 마이너스 1이야, 그치? x는 마이너스 1이 축인데 빼기 1이 지금 0과 빼기 2 사이에 예쁘게 여기 이렇게 딱 있으니까 얘는 축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을 정확히 딱 만족하니까 축은 더 따질 필요는 없을 거예요. 됐나? 그러면 이제 경계값을 따져봐야 되는데 경계값이라는 건 지금 근이 지금 빼기 2랑 0 기준으로 해서 빼기 2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계값은 빼기 2를 넣은 값과 0을 넣은 값 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되고요. 빼기 2를 넣은 값은 F'의 빼기 2잖아. 얘는 지금 보시면 넣으면 0보다 큰 거 보이세요?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야 돼. 여기다가 빼기 2를 집어넣으시면 12 빼기 12 A가 0보다 잠깐만 크거나 같다 하면 커야지. 등호없어. 커야 되겠죠. 됐나? 두 번째로는 0 집어넣은 값도 0보다 크죠. F'의 제로 하시면 A인데 A가 또 0보다 커야 돼. 자 그럼 정리하자면 여기서 나오는 건 A가 0보다 크다.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게 A가 3보다 작다. 그러니까 둘을 합치시면 뭐죠? 최종은? 0과 선생.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수원이 아니라 저 어디야? 수상 내용. 수상에서 우리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옛날에 했었죠. 그거 할 때 좀 어려웠던 내용이 요겁니다. 근해 분리가 수상할 때 좀 어려웠던 거고. 근해 분리 정도는 이제 우리는 고2잖아요. 고2 2학기 정도 됐으니까 뭐 수상 내용 정도는 이제 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근해 분리는 D축 경계값 이렇게 세 가지 체크하는 거 기억 꼭 해둡시다. 근데 뒤에 두 가지 유형도 또 똑같이 근해 분리 유형이거든요. 그거는 잠깐 쉬었다 해보자. 잠시 쉬시죠. 가봅시다. 두 개 나왔죠? 두 개 남았네요. 해보자. 593번. 3차의 펠스가 4차야. 얘가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이 될 수 있는 것을 냅니다.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얘야. 4차지. 최고차이 음수지. 그럼 최고차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극소를 가지려면 원래는 4차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였는데 얘를 뒤집으시면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잖아. 그치? 극소 가지려면 이 모양밖에 없죠.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 모양이 되려면 F'이 근 3개여야 하는 거 기억하시나? F'이 근이 3개여야 극대, 극소, 극대 이렇게 해서 극대값, 극소값 둘 다 가지잖아. 자 그래서 미분하시면 됐어요? 공통인 거 묻자. 됐어요? 능력이다를 합시다. 됐나? 그러면 얘가 근을 3개 가져야 되니까 봐봐. 얘가 능력이다 하면 근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는영이다 하면 근 두 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뒤에 있는 이 2차는 근을 두 개 가지면 돼요. 맞지? 뒤에 있는 2차가 근을 두 개 가져야 되니까 2차가 근을 두 개 가진다 하면 한 벨씩이지. 한 벨씩. b제곱 마이너스 4ac 뭐가 크다. 그럼 a는 빼기 4분의 9보다 크다. 했나요? 그럼 이거 하면 끝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 그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녀석이 근을 두 개 가지면 이 3차는 무조건 근을 세 개 가지나요? 뒤에 있는 2차가 근을 두 개 가지면 이 3차는 무조건 근을 세 개 가지나요? 뭐가 문제지? 뒤에 있는 녀석이 근을 두 개 가지더라도 그 둘 중에 하나가 앞에 나오는 x는 0과 겹쳐버리면 중근 하나 그리고 다른 근 하나 해서 근 두 개인 거잖아. 서로 다른 근 두 개. 그래서 뒤에 있는 녀석은 앞에 있는 0이랑 겹치면 안 돼요. 즉 뒤쪽에 있는 이 2차는 x는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즉 여기다가 x는 0 집어넣어 보시면 빼기인데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즉 a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a 범위 요거에다가 플러스로 a는 0이 아니다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빼기 4분의 9보다 큰 거니까 누구겠어요? 5번이네요. 보이시죠? 자, 얘가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입니다. 그럼 얘는 아까 얘랑 비슷한 거잖아.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렇게 생기면 극대를 가지는데 이 모양이 아니라는 거지. 이 모양이 아닌 건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거 있었고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F'이 근을 3개 가지면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이래서 극대랑 극소를 다 가지는데 F'이 근을 2개 가지거나 1개만 가지면 극소밖에 안 가지잖아. 그러니까 극대를 못 가진다고. 이해하나? 그러니까 대값을 갖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F'이 근을 3개 가지지 않도록이라는 소리야. F'이 근을 3개 안 가지려면 자 미분해보자. 능력을 했을 때 이 녀석이 근 3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수분해 되네 얘들아. 1 넣으면 왠지 될 것 같지 않니? 2 플러스 2 빼기 2 날라가고 빼기 플러스 2 날라가잖아. 1 넣으면 되죠. 그래서 1로 해보시면 빼기 2x제곱이니까 2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됐니? 자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얘가 0이다 해서 x는 1이다는 무조건 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뒤쪽에 있는 얘가 능력이다 했을 때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근을 안 가지거나 뒤에 있는 녀석이 근을 안 가지거나 또는 중근근이면 전체적으로는 세근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뒤쪽에 있는 녀석이 근을 안 가지거나 또는 한 개 가져야 돼. 즉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럼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여기 딱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됐어요?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끝인가? 아까 전이랑 똑같은 케이스가 있지. 아까는 뭐였죠? 근을 3개 가지도록 해서 D가 0보다 크다로 끝난 게 아니었지. 뭐였죠? 여기서 2개를 가지더라도 앞에 녀석이랑 겹쳐버리면 근이 3개가 아니라 2개가 된다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 무조건 근을 안 가지거나 1개 가지면 그 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이 3개가 아닌 건 맞는데 뒤에서 근을 2개 가지더라도 앞에 있는 얘랑 겹치기만 하면 되잖아. 즉 뒤에 있는 이 녀석이 x는 1을 근으로 가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뒤에 있는 녀석이 x는 1을 근으로 가지려면 1 집어넣었을 때 0 돼야지. 그래서 1 집어넣으시면 a가
마이너스 2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챙겨줘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뒤에 있는 녀석이 근 두 개 가지는 케이스 중에서 앞에랑 겹치는 케이스가 딱 하나 있습니다. A가 2 빼기 1대.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은인데 만약에 얘만 챙겼었으면 최소값을 4분의 1이라고 적었겠지? 하지만 얘까지 된다는 걸 안다면 4분의 1보다 빼기 2가 더 작으니까 최소값은 빼기 2가 되겠죠. 됐나? 최소값은 하면 마이너스 2다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얼추 여러분의 시험 범위예요. 얼추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니까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시면 깔끔할 듯 하고요. 깔끔할 듯 하고 저거 다음 주부터는 기출을 풀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기출 풀어보면 좋을 듯 하고 우리 시험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9월에 들어섰단 말이야. 그치? 어제가 8월의 마지막 날이었나? 8월 31일이었나? 아니면 맞네. 어제가 8월 31일. 우리가 9월에 들어섰는데 9월 말이 시험이야. 20 며칠이 뭐 시험이거든. 20 며칠이 시험인데 그러면은 뭐 21이라고 치면 3주인 거고 3주에서 4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3, 4주. 만약에 3주가 남았으면 딱 시험 기간 타이트하게 공부해야 되는 시험 기간인 거고요. 4주가 남았으면 뭐 이제 예열하는 슬슬 예열해야죠. 그죠? 원래 공부하던 것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지금 구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기간 잘 보시고요. 슬슬 이제 공부 시작해야 되는 단계라는 거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3주 스타트 되면 좀 더 타이트하게. 알겠지? 쉬는 시간 좀 줄여가며 공부를 좀 해봅시다. 뭐 잠을 줄이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 쉬는 시간 좀 줄여보세요. 시험 기간 3주 정도 쉬는 시간 줄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그거 줄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달라진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3주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그래서 시험기간 3주는 좀 타이트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진도는 이 정도 하면 될 듯 하고요.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질문 한번 이야기해 보렴. 어디 갔지? 다 어디 갔지? 다 절로 간 거? 아니다. 찾아보자. 네, 질문 얘기해 보세요. 뭐 해볼까요? 복영아, 복영. 질문이나 빨리 이야기해 보렴. 질문이요, 몇 번 해볼까? 질문 얘기해 보세요. 채점을 아무도 안 마셨나? 채점이 다들 느리구나. 별표 친 건 있을 텐데. 여름이 슬슬 끝나간다. 좋으시죠? 더욱 싫잖아요. 하지만 좀 있으면 추워지겠지. 뭐야? 채점하는 거 아니었어? 그럼 뭐 하고 있었어? 그럼 질문이 다르지. 채점 다르고 질문 다르고. 질문을 해요.
비가 엄청 오더니 지금 또 그쳤네. 질문해 보시게. 몇 번 해볼까요? 번호 이야기 해보세요. 번호 이야기 해보세요. 476번. 뒤에서부터 할 생각인가요? 그냥 물어봤을 뿐입니다. 실력. fx가 모든 실수 x에 관해 미분 가능하고 무한대로 갈 때 얘가 3이고 이 밑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x 플러스 4 빼기 f x 빼기 3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이걸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주어진 건 F'인데 왜 여기 구하라고 하는 건 F지? 주어진 건 F'인데 왜 구하라고 하는 건 F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F나 F'을 구할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나 보시면 없어요. F에 관한 정보가 없어요. 그냥 미분 가능하고가 다야. 뭐 다항함수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 식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fx 플러스 4 빼기 fx 빼기 4가 있고 f'랑 f'을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저걸 활용해서 얘를 풀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를 머리를 열심히 굴려보시면 아니면 이제 그 유형에 그 써져 있는 유형명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예요. 평균값 정리. 이번 유형은 평균값 정리 활용하는 유형이거든요. 보시면은 얘는 순간 변화율이잖아. 순변. 얘는 평변으로 바꿀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볼 수 있냐면 약간 모양이 평균 변화율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만들어줘 버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만들어 준다면 나눴으니까 곱하기도 똑같이 해줘야 되고요. xx 날라가니까 8을 만들어 준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8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했니? 그리고 평균 변화율, 그 평균값 정리라는 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존재한다거든. 즉 x 플러스 4와 x 빼기 4 사이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랑 얘 사이에 이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예요. 오케이? 그러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게 존재하니까 얘를 얘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돼버리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주어진 순간 변화율 저거 쟤는 3으로 가니까 얘가 3으로 가니까 8 곱하시면 24겠구나.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약간 평균값 정리는 그래서 어떨 때 사용하시면 좋냐면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바꿔야 할 때 이럴 때 평균값 정리 사용하시면 평변을 순변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평변을 순변으로 이렇게 바꿀 때 사용됩니다. 또요? 몇 번 해볼까요? 그 밑에 위에 거? 아하 477 fx가 x3승이 돼요. 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값은 있는데 이 녀석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약간 저렇게 하고 싶잖아. fa를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h로 나눠가지고 a 플러스 h 빼기 fa 하고 h분의 이거 하고 싶잖아요. 뭔가 넘기고 얘로 딱 나눠가지고 그죠? 얘로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한다고 하여 저 문제가 풀리지가 딱히 않습니다. 저 문제가 딱히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미분하시면 이거지. A 더하기 H는 여기 A 더하기 H 넣는 거예요. A를 여기 넣는 거예요. H하고 F'의 A 플러스 세타 H를 여기 넣는 거예요. 3의 A 플러스 세타 H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얘 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뒤에 거 전개해야 되니까 다시 A제곱 3A제곱 H 3 6 AH 6 AH 제곱 세타 6 AH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세타 제곱 H 제곱이니까 3의 세타 제곱 H의 3 이거겠네요. 여기까지 했니? 전개하시면 이렇게요. 약분하면요 H 제곱이 공통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구하라고 하는 게 세타다 세타. 구하라고 하는 게 세타니까 세타로 정리해서 한번 적어볼게. 여기 세타에 대한 2차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하고 세타에 관한 1차 6A 세타 그리고 세타가 없는 녀석을 적을 건데 다 날라가고 여기가 3A 빼기 H 이거네요. 자, 다해갑니다. 세타 이제 외워보자. 그다음 공식 2A분의 방금의 공식 생각났네. A분의 빼기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B 프라임의 제곱 9A 제곱 빼기 AC 그러면은 플러스 3H가 곱해지니까 9AH 3H 됐나? 다 해간다. 다 해간다. 구하라고 하는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가 여기 붙어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가 여기 붙어 있으시면 되고요. H가 0으로 가는데 분모 0으로 가잖아. 분모 0으로 가는데 얘가 수렴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보시면 얘가 빵빵 하면 여기 9A 제곱 남거든? 루트 9A 제곱 하면 여기 뒤에는 3A야. 앞에는 빼기 3A가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가 0 되려면 얘가 플러스여야 되는 거야. 빼기 3A 플러스 3A에서 0 되잖아. 됐나? 다 했습니다. 이제 0분의 0을 풀듯이 풀면 되는 거예요. 분자를 유리화하면 되죠. 분자 유리화 하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숫자가 좀 더럽지만 뭐 좀 참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더하기 이거 H제곱 플러스 3A 그리고 제곱 빼기 제곱 하시면 이렇게 됐다. 분자 0 만들어주는 애랑 분모 0 만들어주는 애를 날립시다. H 하나가 날라가죠. 됐어요? 이제 H를 다시 0으로 보내시면 H가 남아있는 애들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지. 됐나? 남는 거 한번 적어볼게요. 위에 9A 밑에가 3에 3A 3A니까 6A네 18A 9A 하는 몇이야? 2분의 1이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살짝 어떻게 보면 좀 노가다 같은 느낌이랄까?
다음이요. 몇 번 해볼까요? 416번. 416. 앞에서부터 본. 피해서. Q가 여기.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f세타 해봅시다. 자, y는 x제곱이죠. 미분하면 2x지. p는 지금 t, t제곱이란 말이야. t를 넣어보시면 요 녀석의 기울기는 2t야. 그럼 얘랑 뭐 해야 된다고? 수직해야 된다고. 2t랑 수직하려면 기울기는 몇 t겠어요? 마이너스 2t분의 1이잖아. 그리고 그럼 이 직선은 얘랑 2t랑 수직하고 빼기 2t분의 1이고 지난 점은 t, t제곱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 아시겠어요? 이거에 y절편을 물었으니까 x자리 0 넣으면 된단 말이지. x자리 0 집어넣으시면 빵! 빼기 t가 얘랑 곱해주시면 2분의 1. 짠! 다 했다. 자, 이 녀석이 바로 f세타입니다. ft예요. ft예요. 구하라고 하는 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니까 t 0으로 보내보시면 뭐가 나오나? 2분의 1 넣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그래요. 몇 번 해볼까? 몇 번 해볼까요? 몇 번 해볼까요? 자, 모르겠는 거 질문 해보세요. 연속. 자, 무엇이죠? 몇 번? 439번. 439. 439. 해봅시다. 얘가 y축과 x축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할 때 짠! 얘는 그럼 위로 블록이고 빼기랑 1을 근으로 가지네요. 그러니까 얘가 대충 이 정도 이렇게 근을 가지는 거잖아. 그리고 y축과 만나는 건 y절편 2인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이제 구해놓고요. x축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할 때 a의 x절편은 양수이고 p는 1, 3분의 아하 여기가 a네. b는 여기네요. 그러면 a, b라 할 때 곡선 위한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p는 1, 4분면 유의점이네. p는 그러면 이런 데 있네. 그쵸? 그러면 ABP의 넓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인 거잖아. 그치? 이 그림이 너무 좁아서 좀 잘 안 보이니까 얘를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확대해서 2가 여기 있고요. 얘가 이렇게 지나서 대충 이 정도로 가봅시다.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요. 네, P가 좀 더 빵실하게 그리는 게 좀 더 잘 보이려나? 빵실. 좋아. P가 이런 데 있으면 우리는 ABP의 넓이라는 건 이거잖아.
그렇지. 이건 거지. 이런 거 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고정되어 있는 녀석이랑 움직이는 녀석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고정되어 있는 녀석은 A 고정, B 고정이야. P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 삼각형에서 바뀌는 부분은 어디예요? PA랑 PB는 바뀌어요. AB는 근데 고정이지. AB 길이 우리 구할 수 있죠. 얘가 1이고 2니까 이거 길이는 피타 쓰면 얘가 루트 5다는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루트 5는 일정하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러면 P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이 높이가 최대가 되면 넓이가 제일 넓은 거잖아. 즉 P라는 점은 AB랑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일수록 넓이가 넓은 거예요. 이해가 되나? AB랑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이 모양에서 그 얘기 했었지. 이렇게 있고 바깥에 직선을 있을 때 제일 가까운 점 어디니 이거 했었지. 기억나? 지난번에 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니? 얘를 슬슬슬슬 민다고 했잖아. 밀다가 어떤 걸 찾아요? 네, 접할 때를 찾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때가 제일 얘랑 가까운 점이고 나머지 점들은 다 얘보다 다 뒤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기억나세요? 비슷해요. 이것도 제일 멀리 있는 점이 얘를 슬슬슬슬 밀다 보면 이 끄트머리에 딱 걸릴 때가 있겠지. 이 끄트머리에 걸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AB의 기울기랑 딱 일치할 때가 바로 그때의 P의 위치가 바로 제일 먼 점인 거야. 이해가 되나? 왜냐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의 위치 말고 다른 점들을 찾아보시면 다 얘보다는 거리가 이게 더 길죠. 이거보다. 그죠? 다른 점들 찾아보시면 다 얘보다는 거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접할 때 이때가 제일 멀 때고요. 접할 때라는 말은 이 녀석이랑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그러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점을 찾으시면 되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지점은 미분해서 얘가 마이너스 2다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럼 x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찾겠나? 알아? 뭘 잘못했네? 이거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이게 여러분 빼기 1이고 얘가 2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빼기 1이고 얘가 2였네. 딴 거 많이 건들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2고요. 기울기가 빼기 2가 아니라 요거 기울기는 두 칸 갈 때 두 칸 떨어지는 거잖아. 얘가 2면 기울기는 빼기 1이겠네. 그래서 요게 빼기 1이다. 요것만 풀면 되겠네. 됐어요? 그럼 넘기면 x가 1일 때인 거 아시겠지? 그럼 P의 좌표는 1, 여기 1 집어넣어 보시면 2인가요? 됐다. P의 좌표 구했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넓이의 최대값. 자, 구해봅시다. P가 1,2니까요. 사실 이쯤 나온 시점에서 신발끈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근데 우리가 이 밑반 구해놨으니까 이거 높이나 구해볼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지. 기울기는 빼기 1이고 y절편이 2니까 요 직선 AB 직선은 빼기 x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나눠주면 x 플러스 y 빼기 2는 0이고 얘랑 누구 사이 거리 구하면 돼? 1,2 사이 거리 구하면 돼.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을 루트 5가 루트 2구나. 네, 절대값을 1하고 2 집어넣으시면 1이겠다. 루트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높이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삼각형 ABP는 윗변 루트 5 높이 루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고요. 계산하시면 4분의 루트 10인가요? 없잖아. 잠깐만. 이상하다. 저게 아닌 게 없을 텐데. 기울기가 빼기 1인 거.
그 빗변 바뀌었잖아요. 예. 뭐가 바뀌어요? 삼각형에서 길이가 2의 1. 아 맞다. 빗변이 2고 2면 루트 5가 아니라 2루트 2죠. 그래. 이래네 딱. 쟤를 왜 반대로 그렸을까? 알 수가 없고. 네. 질문 또 해 뭐하나 얘들아. 몇 번을 해볼까? 몇 번을 해볼까요? 다음 질문이요. 다음 질문이요. 민경이는 구미수신가요? 다음 질문이요. 자, 몇 번 해볼까요? 부호 합축하 453번이요. 453 453 두 곱사 1, 빼기 2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충 생각을 해보자. 함수가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또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녀석이 1, 빼기 2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라는 말은 1, 빼기 2가 맞나? 네 맞네요.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지. 여기가 1, 빼기 2 됐어요? 그럼 이 1, 빼기 2는 저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 둘 다 넣으면 성립하고요. 위에다가 1, 빼기 2 집어넣으시면 A 값이 쉽게 나오고 여기다가 1, 빼기 2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B 플러스 A까지 요거 식 두 개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통 접선 과제니까 저 함수에서 접선 긋는 거나 이 함수에서 접선 긋는 거나 같겠지. 그래서 이거 미분해서 1 넣어보시고 이거 미분해서 1 넣어보시면 같은 기울기가 나와야 돼. 앞에 거 미분하시면 뒤에 거 미분하시면 될 거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3B 플러스 그래서 B가 나오는 거지. B가 마이너스 2니까 C 값은 됐나요? 다 구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하 다 했네요 그러면. 공통접선 가진다 문제. 빰빰빰빰빰빰 또요? 또 질문을 하여 보아라. 사치로
될 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고르면 F 프라임 C에서 0인 C1이 1에서 5까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예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걸 대충 찍어보시면 돼. 저걸 대충 찍어보시면 1 집어넣었을 때 4야.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야. 5 집어넣었을 때 4야. 근데 얘도 4, 얘도 4니까 같은 높이지. 이렇게 같은 높이죠. 그렇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F'C1에서 0인이라는 말은 이거 롤의 정리인 거 혹시 기억하세요? 미분에서 F'에서 0 되는 거 찾는 거는 롤의 정리를 만족하니? 라고 묻는 건데 다항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 미분 가능이고 이 끝이랑 이 끝이 값이 같죠? 그러면 당연 롤의 정리도 만족하겠지. 됐나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얘가 여기 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좀 다항이니까 부드럽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F'이 0인 녀석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딱 빼기 2에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죠. 더 내려와도 되는데 어쨌거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쪽에서는 F'이 0 되겠죠. 이해되시나?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이응이 F'C2에서 2인 C2가 열린 구간 2에서 5까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제 2에서 5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생각을 해봅시다. 2에서 5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거의 평균 변화율을 한번 구해보시면 이거 평균 변화율이요. 이거 한번 구해보시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거든. 자, 이거 보면서 한번 해보자. x 변화 5에서 2 빼시면 3분의 y 변화량은 4에서 빼기 1을 빼니까 6 해서 비율기가 딱 2죠. 근데 어떤 걸 구하라는 거예요? 2에서 5까지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니? 라는 거고요. 얘가 딱 평균값 정리되니? 라고 묻는 거잖아. 우리는 사실 이거 해보지 않아도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이니까 평균값 정리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알고 있지만 그림에서 확인하자면 이건 거야. 이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찾아주시면 되고 얘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여기 보이냐? 여기도 보이냐? 보이시죠? 두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이응도 당연히 맞아요. 디귿 한번 볼까? 디귿이 gx가 fx 플러스 6x고 G 프라임 해서 0인 C3이 열린 구간 1, 2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1, 2라고 했으니까 1 넣고 2 한번 넣어볼게요. 1 집어넣으시면 F1 더하기 6 F1이 4니까 10이겠지. 2 한번 넣어보시면 F2 더하기 12 F2가 빼기 2니까 2개 넣으면 10이겠지.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G라는 녀석은 1하고 2를 넣었을 때 같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기획이랑 사실 똑같은 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G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1 넣고 2를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서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를 그리더라도 무조건 어떤 미분 가능한 모양을 그리더라도 무조건 F'이 0 되는 지점이 요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야. 즉 롤의 정리 성립하니 G에서도 보고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F는 미분 가능이지 거기다가 6x를 더한다고 해서 미분 불가능으로 바뀌진 않아요. 다항에다가 다항을 더해봐야 다항이니까 다항함수는 당연히 미분 가능이니까 G도 미분 가능한 함수야. 당연히 롤의 정리 성립하죠. 됐나? 그게 디귿입니다. 디귿도 맞아요. 이니디 이게 끝은 사이값 정리로 끝낼 줄 알았더니 특이하게 롤의 정리로 끝냈는데. 다음 저 숙제를 한 페이지 남은 것 같은데 확인해 봅시다. 지연이 혹시 질문 다 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아, 다 했어요. 아, 다 했어요? 네. 지윤이 다 했나요?
아하, 좋아요. 지금 잠깐 쉬었다 갑시다.